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은 먼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보십니다. 또 그리고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켜 봤어요.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지역은 다시 한 2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안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고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제가 한국은행에서 지난 3월 16일 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추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0.5%로 낮춰버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번만 하더라도 한 2.1%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확 까가지고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0.2%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아무래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가 이래 안 좋은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중에 늘어나는 돈, 그 돈에 초점을 맞춰주고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돈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 보고서, 기업 실적 보고서 투자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멈출 수만은 없는 것이 돈이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돈의 가치가 자꾸 지금 저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면 사람들 은행에 예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 돈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동성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뭐 경제 성장률 전망은 심각하지만 유동성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좀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은 전투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 전국민 인민대표회의에서 반대표 한 표입니다. 2,400몇 표가 찬성이고 반대표 한 표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켜 보십니다. 자, 이래 되면은 뭐 중국이 이미 뭐 한다고 했고 해붙고 자, 남은 것은 미국의 대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자, 미국의 대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말만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 이런 사안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악재가 이길지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이 이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악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유동성을 더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경제가 더 안 좋으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더 푸는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기업도 국민도 전부 다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데 돈 좀 안 푸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유동성에 여전히 기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테마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테마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테마주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을 수납하는 쪽으로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인데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줄어들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래
줄어드는 것 같아서 경계감을 늦췄더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상황인데 한때 1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굉장히 좋아해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되겠지 싶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1차, 2차, 3차, 4차, 5차 쭉 퍼져나가더니 지금 애들 개학하고 나서 더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상황 쭉 자세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수가 아직 완전히 이렇게 준 거는 아닙니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경제 활동을 재개할 만한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러시아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영국 같은 경우도 줄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확연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확연히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예전에 스페인 독감 관련해서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지금 1차 유행이 있었고 이 2차 유행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해 2018년도 9월 중순에 2차 유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2차 유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략은 주식 80%, 현금 20%, 앞으로 시장에서 돈도 풀릴 거고 또 미국과 중국하고 싸우면서 악재도 많이 날 겁니다. 돈이 풀리는 것은 호재고 또 악재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또 기댈 것은 정부에서 공매도를 9월 15일까지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9월 15일까지는 쉽사리 떨어지기는 힘들다. 외국인들 암만 팔아도 개인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기준금리도 얼마 안 되는데 떨어지면 지금 살만한 전투 준비된 개인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 애들이 사주니까 일단은 뭐 시장이 버티고 또 개인들이 테마 엄청 멀리 다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슨 발표할 때마다 테마가 송송송송 만들어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테마주 이렇게 갈아타기 하면서 있다가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치료제 하나 만들었다 이러면은 또 테마주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종목 간 순환매 이렇게 주식 20% 현금 주식 80% 현금 20% 유지하다가 7월에서 9월 15일 사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내려봐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돌아가는 거, 돈 푸는 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치료제 개발되는 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서 한순간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유행을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7월에서 적어도 9월 15일 이후부터는 공매도가 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재유행을 하면은 시장의 공매도 본격적으로 다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대비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7월에서 9월 15일 사이에 현금 비중을 지금 현재 20%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50%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지금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막 그냥 유동성에 기대서 시장에 무슨 일이 있든 바닥은 공매도 금지가 잡아주고 또 더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전투 준비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놨다니까 그 돈으로 다 받쳐주니까 또 정부에서 테마 만들어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테마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기대해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금 5월 말이니까 이제 6, 7, 8, 9 시간 흘러가잖아요. 9월 15일 날 다가가면서 이제 결정해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릴 것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 좀 보면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 거의 되는 것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이래 매수해 보십니다. 지금 얘들도 지금은 계속 팔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고 또 경제활동 재개, 또 돈 풀리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수혜를 있는 업종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하는 이런 종목들 따라가서 종목을 돌려보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급 분석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보면은 대형주 주로 매수했고 중소형주는 매도가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들 계좌,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 많이 안 들고 있어요. 대부분 중소형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좀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도 몇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제약회사 하나가 뭐 상한가 가버리고 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오늘은 좀 하락했겠지만 최근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개 종목들 정리해 가면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대형주 많이 매수했고 중소형주 세력들이 팔아서 별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없어요. 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할 게 없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뭐 플래너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참모들이 매매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오늘 플래너에서 4종목 매수했더라고요. 이거는 가상 매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하나 좀 큰 게 LG전자 시가총액이 조금 큰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괜찮다고 수급 분석에서도 자주 검색이 됐죠. 플래너에서도 이렇게 지금 매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지금 고점권에 머무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나 대충 좀 살펴봤더니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보면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참모들이 이렇게 예전에 요때 매수해서 매도하고 있어요. 이제 분할 매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국제약 요때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할 매도 중입니다. 또 그리고 리노공업 이렇게 참모들이 요때 매수해가지고 지금 분할 매도 중이에요.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N 같은 경우도 지금 참모들이 예전에 매수했죠. 지금 분할 매도 중이고, 카카오 예전에 매수했다가 요때 한번 매수해서 팔아먹고 요때 매수해서 지금 서서히 분할 매도 중입니다. 카카오 분할 매도 중이고, TSE 코스닥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예전에 요때 매수했다가 분할 매도 중이고 또 매수했다가 지금 분할 매도 중입니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하이트 질러 같은 경우도 요때 매수했다가 분할 매도 중입니다. 특히 이 종목은 예전에 뭐 대주주가 그런 막 갑질한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하나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익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익단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갑질, 오너 갑질, 뭐 운전기사들한테 뭐 나쁜 짓 했다, 폭행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것도 오너 갑질에 어떻게 돼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분은 그래 이야기했죠. 이런 부도덕한 기업 나는 투자 안 한다 하고 파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 뭐 부도덕하든 말든 이 주식 투자는 원래 돈이라는 게 자본시장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공매도가 많다 보면은 여러분들 느낍니다. 보면은 꼭 고점에 있는 종목도 엄청나게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좋으니까 좋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헛소리, 루머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상대방을 속이는 일들이 자본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돈에는 양심이 없어요. 돈 자체가 양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러 왔으면은 그냥 괜찮은 회사 있으면은 그런 갑질로 떨어지면은 사면 되는 거예요. 플라네에서는 정석대로 매수했죠.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매수했고 지금 올랐으니까 지금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도의적인 문제이죠. 도의적인 문제와 주식 투자는 또 약간 별다른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회사를 경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인근에 공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원을 만들어서 그 공원을 만든 군수님께서 사람들이 운동 잘 하시나 라고 돌아다녀 봤죠. 그런데 공원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공원에 운동의 목적으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들 혼자 다니는 분들 살짝 꿰가지고 칼 들고 지나가면서
혼자 밤늦게 어스름할 때 지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 잡고서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군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길래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고 정해진 목적대로 살면 좋겠지만은 개중에 삐딱한 놈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감시 카메라 달아서 잡아 넣어야죠. 그래서 감시 카메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투자하면 좋겠지만은 사람도 가지 각각이기 때문에 그냥 정석대로 투자하면 됩니다. 돈 들어오는데 투자하고 막 그런 놈도 있다 이래 생각하고 대충 묻어묻어 가야지 티끌없이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이익단체들 보면은 기부한 거 정말로 티끌없이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검사가 아니라서 뭐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뉴스만 봐도 일부 너무 뭐 모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돈 띵가 먹는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단체가 나서서 누구 단체 왜 그렇노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내 생각해 볼 때는 그런 비난할 단체가 몇 개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또 뜻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주식 투자는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투자 종목 한 종목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주식 투자는 투자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앞서 말씀드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댈 것은 돈 풀리는 거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울 것은 기정사실이고 오래 갈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돈 풀리는 거 정부에서 만드는 테마 요 관심을 가지고 매매하고 있다가 한 7월에서 9월 10월 요 사이에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현금을 요때 확보를 한다면은 이 이후에 만약 2차 유행을 한다면은 또다시 예전 했던 것처럼 투자금을 한 몇 등분 나눠서 분할 기간 분할로 이렇게 집행하는 쪽으로 다시 투자 전략을 계획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자, 이상입니다.